최근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려는 경찰이 향해 폭죽을 쏘는가 하면 거리와 차량에 불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무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 이 거센 항의 이유는 뭘까요? 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17세의 알제리계 소년을 검문하던 중에 그 소년이 좀 사망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공서들을 습격하는 폭력 시위들이 계속해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검문 중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한 소년. 사건 직후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소년이 차로 경찰들을 위협했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검문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사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소년을 조준해 총격을 간 경찰관. 결국 소년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전례 없는 과잉 진압에 해당 경찰의 인종차별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 겁니다. 프랑스 현지 주변 분들도 차량 검문 중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그냥 나중에 벌금을 보내면 되는데 왜 이런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까지 나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Une heure après, on me dit que quoi? On a tiré sur mon fils. Je vais faire quoi? Je vais faire quoi? C'était mon meilleur ami, c'était mon fils, c'était tout pour moi. On était complices comme pas possible. 이에 유가족과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약 200개 도시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이민자 소유 사태 이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프랑스. Bien sûr, j'ai peur pour mes 4 garçons. Ouais. J'ai peur pour la suite, comment ça va se passer. J'aimerais bien que ça s'arrête et que ça arrive plus, en fait, parce que c'est pas possible de mourir comme ça gratuit. 프랑스는 헌법에도 인종차별이 위법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는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아프리카 쪽에 식민지를 많이 개발했던 나라였다 보니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식민지에서 용병으로 왔던 분들이 많이들 자신들의 가족들을 프랑스로 이주시키면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었어요. 대다수가 켈트족에 속하지만 현재까지도 인구의 약 15% 이상은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이민자와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 중인데요. 법원에서 이게 이제 인종차별 범죄인가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이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공권력에 의해서 소년이 목숨을 잃은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시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공서 공격에 이어 일반 상가를 약탈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한 겁니다. 일주일 새 3,000명이 체포된 프랑스. 심지어 시위 지역을 지나가던 관광객들의 버스에도 공격을 가했는데요. Et donc face à cela, je condamne avec la plus grande fermeté toutes celles et ceux qui utilisent cette situation et ce moment pour essayer de créer le désordre et d'attaquer nos institutions. 강력한 제재와 체포에도 여전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한 소년의 죽음으로 당겨진 혁명의 불꽃이 폭동과 약탈에 가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 이색적인 외식 상품이 등장한 중국. 블라인드박스라 불리는 상품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6月份才资类死伤家将零起食品以盲盒的形式打折出售。您好，我是来取盲盒的，我来取那个盲盒。 가게에서 팔고 남은 음식들이나 당일 판매가 원칙인 신선식품 등을 한데 모아 싼 값에 내놓은 겁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살 수 있고 또한 식당 입장에서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잔반 블라인드 박스가 최근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4,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한 끼를 챙길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약 210만 명이 이를 애용하면서 6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주머니 사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음식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두 번째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크긴 하죠. 웃지만은 못할 유행은 중국 대학가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대학 졸업식 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 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기껏 좋은 대학에 갔더니 현재 취업 현실에 좌절감을 느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풍자하는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 중인 중국. 팬데믹 기간 기업마다 인원 감축을 강행한 데다
공무원 시험 또한 방역을 이유로 연기됐는데요. 여기에 신규 대졸자들이 쏟아지며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반년 전만 해도 격리도 그렇고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봉쇄돼도 이상하지 않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끝난 원년이거든요. 남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회사가 돌아간다. 굳이 새로운 인력을 더 채용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고향에 돌아가 일을 시작하거나 직업 군인, 입대 및 노점상 창업 등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수업 듣고 이제 졸업하러 학교 간 그런 느낌이에요.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도전하기 전에 우린 이미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한편 최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본격적인 인신매매 단속이 있었습니다. 약 2,7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구출되면서 필리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가짜 암호화폐에 투자해 빚을 지거나 가짜 취업에 속아 강제 노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본격적인 인신매매당 검거가 이뤄진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건물에서 2,700명의 피해자가 구출됐습니다. 필리핀은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된 사업이거든요. 포고라고 부르는데 그 포고를 하는 빌딩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외출 외박도 못하게 돼 있고 항상 숙소와 일하는 장소를 이동하게끔 차량을 제공해가지고 이건 진짜 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온라인 4인성 게임을 운영하며 취업 유도 등을 통해서 직원 수를 늘리고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거죠. 심지어 피해자의 대다수는 필리핀 시민이었는데요. Yung mga traces or evidence na ginamit siya sa love scam, sa investment scam, or cryptocurrency scam, everything will be investigated. Search warrant po natin ay 12. 7 po dyan is yung search warrant po for violation po ng 9208 o yung pong trafficking in persons. 인신매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약성을 이용해가지고 모집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착취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다 인신매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년 평균 약 2,000건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필리핀. 하지만 각국의 인신매매 범죄 대응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1등급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사범과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제재가 제일 크거든요. 법적으로도 형량도 많고 벌금도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필리핀인이 아마 1,000명 넘게가 아마 감금이 돼가지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신매매에 대한 형법이 제정은 됐지만 세부 조항이 없어서 검거와 처벌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지난해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된 거죠. 인신매매 대응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자가 인신매매로 처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 집행 공무원들은 그 체류자가 없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기보다 빨리 이제 추방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가 다소 요원한 상황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비인도적인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